스님 안녕하세요. 서울 옥수동에 살고 있는 올해 50살이 된 정법이라고 합니다. 전 직접 스님을 뵌 적은 없지만 방송을 통해 보는 스님 가르침에 항상 감사의 마음 갖고 있습니다.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두는 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. 결국 혼자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합니다.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젊었을 때는 회사 일로 또 결혼해서는 자식을 키우느라 오로지 일과 돈에 허덕이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가 뜨더군요. 스팸 전화인 것 같아 안 받으려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까맣게 잊고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. 올해가 졸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. 동창 모임이 있으니 나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. 50살이 주는 여유였을까요? 아니면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그리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동창회에 참석해 반갑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세월이 흐른 지금 주름살 낀 친구들의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옛날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반가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학교 다닐 땐 정말 별거 없던 녀석이 지금은 사장으로 또 이사로 사업가로 전문 직장인이 됐고 저는 별 볼 일 없는 직장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소외감과 함께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. 당연히 다음 모임에도 나가겠다고 했던 약속이 후회가 되더군요. 그런데요, 또 집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들 때 더 마음이 쓰리더군요. 아, 내가 그렇게 옹졸했던 애였나? 속이 좁아 무엇에 쓸 것인가? 그렇게 내 삶에 자긍심이 없었나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잠자리에서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조용히 걸으며 산책했습니다. 그러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친구들과 나는 각자 걷는 길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지구라는 땅을 밟으며 걷고 있다고 말이지요. 그러자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. 내가 지금 이 길을 걷듯 나는 나의 길을 떳떳이 걷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. 다음 달에 있을 동창회 역시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. 언젠가 스님께서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.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. 바로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이셨는데요. 귀에만 들어왔던 그 가르침, 마침내 제 마음속에 담게 됐습니다.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스님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. 항상 스님 말씀 경청하며 더 열심히 방송 시청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스님 하셨습니다. 그야말로 우리에게 힐링을 또 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 사연이 아닌가 하네요, 스님. 무엇보다도 이분이 이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. 예. 대단한 분이다. 참 보기 좋은 현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건대 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존재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네.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. 천상천하에 나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어요.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면 세상을 사는데 보면 절대적 고통보다는 상대적 고통이 커요. 내가 그냥 살만 했었거든요. 근데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설설 배가 아파요, 안 아파요? 배 아플 일이 아닌데도 배가 아파요.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난이 바로 그런 거죠.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누구에겐가 누를 끼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이만큼 자식 키워가면서 이만큼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부분이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친구가 잘 됐으면 감사해야죠.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요것밖에 안 됐지만 내 친구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아이였었는데 저렇게 잘 사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기에 저렇게 잘 살까. 참 훌륭하구나. 내 친구 잘 돼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줄 수 있지 않나요? 네. 공부도 못했던 게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잘 살아?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게 무슨 득이 돼요?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세상이
그 남을 도와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 잘 되는 부분 보고 배 아파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에 보살행이기보다는 아주 중생 중에 상중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공덕을 짓는 데 있어 물질적으로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. 남 잘 되는 거 보고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지금부터 우리는 그 배 아픈데 먹는 약 먹지 말고 마음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진정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다 잘 사는 사람이 된다면 공부 못하는 내 아이들이 취직하기가 좋아도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세상이 더불어 행복해지길 바라고 세상이 소위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누군가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좀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내가 내 스스로를 왜소하다고 생각하지만은요, 그렇지 않아요. 최선을 다하고 그 열심히 사는 인생은요, 나름대로 답이 있는 거예요. 저 들에 핀 꽃도 이유가 있어서 핀 거 아닙니까? 그죠? 남들은 들꽃이라고 우습게 볼 줄 알지만 그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. 또 그 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 농장에서 공들여서 아주 정성껏 길러진 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저 들녘에 가뭄 그 환경 모든 부분을 극복하고 그냥 초라하게 핀 그 꽃이 어느 순간에 더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있습니다. 그게 세상에 사는 삶의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저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쥐구멍에도 볕들 일 있다.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. 그리고 현재까지 살아온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내가 지금 얼마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한 땀 한 땀 인생을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보람있게 살아왔던 어떤 그런 과정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무쪼록 희망 가지시고 당당하게 그렇게 평생을 사셨으니까 이 50대에 동창회에 가가지고도 당당한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하게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불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. 네,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.